시작. 비만은 생활 습관병입니다. 옆사람 짝꿍 없는 사람들이네요. 자, 그래서 고객한테는 비만은 생활 습관병입니다라고 하는 과학적 근거는 거기 일본, 한국 내과학회라고 적어져 있죠. 거기다 내용 쳐놓으세요. 지금 첫 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여기 비만은 생활 습관병이다 보이시죠? 네네네. 네, 조금 더 하셔도 돼요. 자, 비만은 무슨 병이다? 생활 습관병이다. 가로해 가지고 한국 있죠? 한국, 일본 내과학회다 밑으로 좀 걸으세요. 네, 여러분 그 내과는 주로 뭘 연구하는 거예요? 대사성 질환. 대사성 질환.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대사가 안 되면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고지혈증 이런 걸로 인해서 결국 봤더니 이제 비만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 점점 쪄가면서 지방세포에서 나오는 이런 원인 물질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대사성 질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이런 게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과학이 밝혀낸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만을 뭐라고 지정한 거예요? 생활 습관병이다라고 지정한 거죠. 자,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다이어트는 비만은 또 뭘로 정의를 하냐면요, 과도하게 체지방이 축적된 상태를 비만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죠. 과도하게 체지방이 축적된 상태. 과도하게 체지방이 축적된 상태. 지난번 강의하고 또 다르죠? 들으신 분들? 김영주 원이 맞죠? 기가 달라서 그래요. 네. 자, 비만은 체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체지방을 빼내는 작업이 뭐예요? 다이어트라고 하는 거죠. 다이어트. 내 몸에서 체지방을 빼내는 작업이 다이어트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 자, 그러면 비만은 생활습관병이고 대사성 질환이고 이걸로 인해서 비만한 사람들이 걸리기 쉬운 병이 뭐예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이런 질환이 걸린다라고 하는 거를 일본하고 내과에 있는 선생님들이, 내과 의사 선생님들이 밝혀낸 거죠. 그러니까 비만은 생활습관병이긴 맞는데 비만의 원래 정의는 뭐냐면 과도하게 체지방이 축적된 상태를 뭐라 그래요? 비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만을 해결하려면 결국 내 몸에서 지방을, 과도하게 쌓인 지방을 빼내는 작업이 결국은 다이어트라고 하는 거죠. 개념 설정이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과도하게 축적된 지방을 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1번하고 4번 연결시켜서 가볼게요. 비만은 생활 습관병이다. 생활 습관 바꾸면 뭐가 해결돼요? 비만이 해결된다. 그러면 과도하게 축적된 지방을 빼내려면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겠죠. 제일 나쁜 생활 습관이 뭘까요? 살찌는 것 중에 야식? 네. 1번이 뭐냐면요, 떡, 빵, 면, 단순이다. 떡, 빵, 면. 뭔 떡이 제일 맛있어요? 호떡. 저는 달달한 호떡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제가 꼭 가면 호떡을 먹는 집이 있는데 목포에 가면 아주 유명한 호떡집이 하나 있어요. 줄 서서 먹는 집인데요. 보통 가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200m씩 줄 서 있어요. 호떡집이 너무 맛있는데, 근데 그 호떡이 있잖아요. 기름에 튀겨가지고 안에다가 깨하고 그 설탕하고 뭘 넣었는데 그게 비결이더라고요. 한번 먹으면 끊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래서 떡이나 빵이나 면들은 한번 중독되면 굉장히 끊기가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이거 이거는 저기 이거는 교재 비만 성공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고객한테 여러분이 설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을 보면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구조를 보여요. 떡방면 좋아하는 사람 살이 찔까요? 안 찔까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해지더라고요. 해봤어요. 저도 해봤어요. 저 뭐냐면 40살 된 거 부도나고 나서 1년 동안은 떡방면 술 이런 거에 찌들어가지고 완전히 128kg까지 쪄서 128kg, 허리가 44kg, 88kg였는데 한 3, 40kg 찌는 거는 금방 찌더라고요.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까지 술 마시고 떡방면에 찌들어 보세요. 금방 찝니다. 금방 쪄. 네. 아니 갑자기 또 시작하면 오시고 지내고. 아니 빨리 오세요 두 분. 자 여기 가져가시고 이제 여기 2만원씩 송금하세요. 자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해봅시다. 비만은 생활 습관병입니다. 시작. 비만은 생활 습관병입니다. 이 말을 반대말로 한 거예요. 생활 습관을 바꾸면 비만은 해결됩니다. 근데 이 말을 이제 더 바꿔보세요.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비만이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자, 지금 두 분 첫 페이지하고 있어요. 빨리 주세요. 자, 그러면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뭐가 해결이 안 돼요? 비만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비만의 정의는 원래는 뭐예요? 과도하게 축적된 체지방을 비만이라고 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국제 기준이 생겼어요. 뭐냐면 BMI라는. 그래서 BMI를 하나 적어 놓으세요. 거기다가. 자, BMI는 뭐냐면 Body Mass Index라는 체질량 지수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이게 점수 계산은 18.5보다 크거나 같든지 25 미만이라고 합니다. 무슨 지수야? 체질량 지수. 그러면 이거를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몸무게 나누기 키 나누기 키. 내가 가령 70kg이다. 나누기 키가 1m 70이면 1.7 나누기 1.7 하면 24.2가 나옵니다. 25 미만이니까 뭐 정상 범위에는 있겠죠. 자, 근데 한국인의 정상 범위는 22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23, 24 넘어가면 살짝 통통한 거고요. 25에서 30 사이를 뭐라 그러냐면 가벼울 경자를 써서 경도 비만. 30에서 35 사이는 중도 비만. 지금 스님도 비만이라 해서 이거 엄청 먹은 적이 있어요. 30에서 40 사이는 뭘까요? 고도 비만. 고등학생들은 다 비만이에요. 자, 경찰도 비만이고 스님도 비만이고 고등학생도 비만인 상태. 25에서 30, 30에서 35, 30에서 40 사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 체질량 지수를 여러분이 재보시면 본인의 체질량 지수를 한번 재보세요. 지금 전자기사님 그 핸드폰에 꺼내 놓으셨다가 본인 거를 한번 재보세요. 네. 보니까 한번 재보세요. 몸무게 나누기 키 나누기 키. 네, 몸무게 나누기 키 나누기 키. 나누기를 2번 하면 되겠죠? 키를 또 나누고. 네, 한 번 더 나누셔야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고객 거를 빨리빨리 파악해 주실 수가 있어요. 양자 재보다 보면 거기 체질량 지수 몸무게 키 입력하다라는 거 여러분 바로 옆에서 계산해가지고 알고 계시는 게 좋죠. 완전히 빽빽이네요. 21.3이면 아니요.
18.5보다 큰 거나 같은 25 미만, 25 아래로 나와야 되겠죠? 22 스탠다드미 그게 한국의 표준이에요. 그거보다 줄어들면 22보다 줄어들면 빼빼하는 거고요. 23, 24는 약간 통통한 거고 25부터는 이제 비만. 네. 네네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 이명 선생님 몇 번? 아니 조금 다시. 이명 선생님 몇 점수 비만? 우와. 진짜 대단하시네. 관리 잘하셨네. 20일. 네. 김영우 선생님은 몇 보셨어요? 아, 네. 25로 들어올게요. 그 다음에 안니나 사장님인가요? 성함이? 네, 안니나 사장님. 안니나 원장님도 샵 운영하시죠? 네. 어디 사세요? 청주. 스폰서는 누구세요? 스폰서가 누구예요? 저요? 네. 신진이 원장. 신진이 원장님이. 김은영 사장님. 아, 그쪽 라인이시구나. 네, 우리 선생님 성함이 아는 곡이야. 아는 둘이 자매세요 혹시? 네. 그럼 안우 선생님도 혹시 표시한? 저는 미용실. 아, 미용실 원장님이세요? 한번 과가 비슷하네. 네. 저도 하시고. 아니 뭐 클래스는 뭐 단체로 뭐 해요. 아 다이어트 맨날 하더니. 네, 그다음에 비애 선생님 성함이? 미서요. 네? 미서. 아 미 선생님 왜 나와요? 저는 23. 23. 그래도 관리 잘 하셨네. 그쪽 팀은 살 많이 뺐잖아요. 네, 그다음 우리 앞에 있는 선생님 성함이? 안채우. 양천 선생님 몇 나와요? 20점이 아주 훌륭하십니다. 딱 저 정도 나오시네. 그다음에 우리 뒤에 안경 쓰신 선생님 성함이? 확인해요. 황현 선생님 몇 나와요? 21이요. 21. 어우 관리 잘하셨네. 그다음에 우리 선생님 성함이? 김금선. 네, 김웅 선생님 몇 나와요? 22요. 22. 오우 스탠다드. 김혜기 선생님 몇 나와요? 19. 네? 19. 와, 오 마이 갓이다. 엄청 살 빼셨네. 그래요? 그동안보다 더 빠지신 것 같아요. 지금 얼굴만 봐도. 그래요? 네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 생각이? 장은주요. 네, 장윤주 선생님 몇 나와요? 22. 오, 그렇습니다. 우리 서 선생님, 아니 서희선 22. 오, 그다음에 여기 박지현 선생님. 김지연. 박지현은 여동네고. 21.5. 21점. 오, 다들 관리 정말 잘하시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여러분이 나는 독일 PM 제품을 먹고 살 뺐다 하신 무슨 들어보세요? PM 제품. 나는 원래 빼빼했다 하신 분. 원래 빼빼했다. 원래 빼빼했지. 저런 체질도 있고. PM 제품 먹으면 이제 그 남아도는 영양소를 태워가지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꾸준히만 먹으면 빠지고 저는 뭐 특별히 다이어트도 안 했는데 한 10kg 빠졌어요. 한 1년 반 만에. 지금 허리가 헐렁해가지고요. 그래서 바지를 지금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비만은 생활습관병인데 생활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비만이 해결이 안 되고 생활 습관을 바꾸면 비만이 해결된다는 이 두 가지 논리가 전개가 됩니다. 제 말 동의하시죠? 네. 자, 그러면 4번에다가 보세요. 생활 습관을 바꾸면 비만이 해결된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두 번째 조건. 생활 습관을 안 바꾸면 어때요? 비만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이 생깁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뭐가 돼요? 비만은 해결이 안 된다겠죠. 생활 습관을 안 바꾸면 비만이 해결돼야 돼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가지 단어를 한번 1번하고 4번 연결하는 봅시다. 고객님, 비만은 생활 습관병입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을 바꾸면 비만이 해결되는데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비만은 해결이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자, 가위바위보. 옆 사람하고 하는 거. 가위바위보. 네. 김용 선생님 뒤에 좀 자매들 잘하는가 봐주세요. 자, 이긴 사람 손 드세요. 자, 이긴 사람이 방금 제가 했던 말을 옆 사람한테 하고 진 사람은 또 듣고 나서 옆 사람한테 할게요. 자, 시작. 네, 자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네, 그래서 그거를 꼭 외우고 다니시면 돼요. 자, 비만에 대한 정의는 뭐네요? 과도하게 체지방이 축적된 상태입니다. 자, 이긴 사람이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고객님, 비만은 체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된 상태입니다. 자, 반대편 사람 한번 해보세요. 시작. 비만은 체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체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된 상태를 지방을 빼내는 작업이 결국은 뭐예요? 다이어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한테 이 지방을 빼내지 않으면 대사성 질환, 생활습관병에 시달리죠. 생활습관병이라는 걸 뭐예요?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고지혈증 이런 것들을 전부 생활습관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축적된 지방을 몸에서 빼내고 나면 그런 질병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이 의사 선생님들이 연구한 결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다이어트는 해야 돼요? 꼭 해야 돼요? 꼭 해야 되는 게 있죠. 뭘 예방하려면? 생활 습관병을 예방하려면. 네. 그래서 비만은 왜 걸리냐라고 했더니 뭐래요? 단순하게 많이 먹어서 걸립니다. 네, 많이 먹어서. 네, 많이 먹는 거를 바꾸면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 비만은 무슨 병이다? 질병이다라고 또 정의를 했죠. 누가요? 세계보건기구에서. 그러니까 비만은 원래 어떻게 말했냐면요, 전염되지 않는 비전염성 질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확한 표현은 비전염성 질병입니다. 근데 비만이 전염이 되더라고요. 집에서 누가 통닭 사오면요. 저희 딸이 노랑 통닭을 사오면 냄새부터가 있잖아요. 안 먹으면 미치겠더라고요. 아빠 먹어 그랬더니 해피로 다이어트 기간이었는데 우리 딸이 뭐라고 그러잖아요.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 하래. 그래서요. 좀 유혹에는 넘어갔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그 욕구가 너무 강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비만은 감염되지 않는 무슨 병이라고요? 비전염성 질병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엔드덴이 바로 위아래로 말이 그 말이군요. 그래서 생활습관을 바꾸면 비만이 해결되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뭘 해라? 5번 다이어트를 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이런 증상들이 개선이 된답니다. 증상이 개선이 되고 도움을 줄 수 있다니 우리는 뭐 하면 안 돼요? 치료가 된다, 뭐 고칠 수 있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증상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모든 게 다 영어는 식품 영어는 전부 뭐뭐에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정확한 표현이 여러분이 강의하다가 걸리면 300만 원 벌금 물어요. 지난번에 포항에 모 리더가 강의했다가 경찰서 가서 300만 원 벌금 물었어. 네네네. 여러분 뭐 치료된다 근데 그 신발아치고 와서 앉아 있다가 녹화해가지고 녹음을 떠가지고 가서 신고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의료법이 딱 정해진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실수로 인해서 하기 때문에 꼭 말을 뒤집어 보셔야 됩니다. 혹시 치료된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치료된다라고 하면 벌금을 봅니다 이렇게 하면 또 안 걸려요. 이해되셨어요? 과대 광고에 걸립니다. 치료된다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했죠. 치료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과대 광고에 걸립니다 하면 또 안 걸려. 이해를 하셨어요? 저기서 이해했어요. 혹시 강의하다 실수할 수 있잖아. 그런데 보면
사람들이 혓바닥이 앉아서 뒤에 건 딱 빼고 앞에 거만 갖다 딱 그렇죠. 집어넣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래서 녹화를 하는 거예요. 네. 딱 이게 찍어가지고 앞에 것만 딱 찍어서 내니까 우리는 이렇게 녹화를 해갖고 녹화본을 줘. 아까 앞뒤 말을 맞춰봤을 때, 과대 광고라고 말했구나. 무건죄로 이제 들어갔다. 네네. 아니 뭐 18인치 무고죄는 아니고 그게 지금 직업이니까 벗어나게 돼. 자, 그래서 뭐 경찰들이 가서 이뭐 불법 감시하고 막 이런 이유가 다 거기에 있어요. 그 사법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결국은 뭐냐면 질병에 걸리지 않으면 뭘 해야 된다고요?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이어트를 뭐 체중 감량이라고 하고도 하고 살 깎기라고도 한답니다. 살을 막 깎아보세요. 그러면 다이어트가 된다고. 혹시 북한에서 이렇게 세터민으로 오신 분 있어요? 옛날에 살 깎기가 아니고 살 뭐라고 그러던데 북한에서는 살 까기 맞네. 살 까기 살을 깎는 깎으니까 아니고 살 까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해독 다이어트의 섭취와 균형이 깨지면 비만의 원인이 된다. 그러면 섭취가 많아야 돼요? 소비가 많아야 돼요? 다이어트를요? 소비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먹는 건 적게 먹고 운동하면서 근육량을 늘리면 에너지가 많이 타지니까 살이 빠지는 원리죠. 자, 그다음 한 장 넘겨보세요. 자, 맨 위에 섭취와 균형이 시작. 섭취와 소비의 균형이 깨지면 비만의 원인이 된다. 비만은 기초대사에 의한 소비 에너지와 식사를 통한 섭취 에너지의 균형을 깨져 섭취가 소비보다 많은 상태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정상 있죠, 정상. 비만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정상으로 유지한다라는 거는 딱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죠. 자, 내가 먹는 섭취 이꼬르 소비. 자, 우리가 내가 먹는 거를 에너지로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운동이나 저기를 통해서 소비를 하면 균형을 이루면 살이 쪄요, 안 쪄요? 안 찌죠. 근데 섭취하는 에너지가 과도하고 소비하는 에너지는 줄어들면 점점 여기는 비만 형태가 되겠죠. 네. 그래서 내가 먹는 양이 늘어나고 소비하는 게 줄어들면 비만으로 가서 결국 살이 찌게 된다. 이 논리입니다. 제 말 들리신가요? 네. 그래서 고객한테는 단순하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먹는 것 대비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살이 점점 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소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10,000보 이상 걷는 분들은 살이 찔까요, 안 찔까요? 네, 찝니다. 과학적으로 통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10,000보기를 여러분들이 달고 날마다 그걸 실천해 보시면 도움을 줄 수 있다. 적어놓으세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하는 게 좋다고요? 10,000보 이상 걸어라는 거예요. 저희 딸 10,000보 걷는 걸 봤더니요, 1,000보 정도 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봐보세요. 그럼 되네요 이게. 그래야 돼. 근데 그것도 운동이더라고요. 흔드는 것도 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방법이 진짜 반복기를 채워야 되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그렇게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방법론들을 해보시고, 자, 그다음에 거기 보시면 기초대사 에너지를 태워 몸을 움직인다 그랬는데 호흡, 체온 유지, 심박, 소화 이거는요 운동하지 않아도 내 몸에서 에너지를 태우는 거를 기초대사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당 활동에 쓰이는 에너지가 있어요. 몸을 움직이고 생각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보행이라고 보이시죠? 네, 식사, 목욕, 일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서 활동하면서 쓰는 에너지고요. 근데 이제 비만의 형태 보세요. 과식, 그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폭식, 야식. 과식, 폭식, 야식. 그러면 이제 고지혈증으로 가서 이상 지질혈증, 거기 지질 이상증이 원래는 이상 지질혈증인데 지질 이상증이라고도 번역을 하거든요. 이상 지질혈증이라고 요즘에 많이 이야기합니다. 고지혈증을 이상 지질혈증이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과식, 폭식, 야식, 다음에 술, 담배를 적어보세요. 비만인 사람의 공통 분모가요. 과식, 폭식, 야식, 술, 담배입니다. 과식, 폭식, 야식, 술, 담배. 오늘 오신 분들은 거의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지난번 기수에 자기는 절대 술을 못 끊겠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술이 인생의 목적이냐 목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먹는 만큼 좀 해독제를 많이 드세요.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과식, 폭식, 야식, 술, 담배, 특히 여러분 술하고 담배까지 같이 하시면 더 끊기가 어렵답니다. 이게 딱 술 먹고 담배를 한 대 피면요 세상이 날아갈 것 같아요. 왜 웃으세요? 아, 신랑이 그 이야기를 해요? 네. 김재로 장님, 왜 신랑이 또 이렇게 그과예요? 아니 왜 웃어? 혹시 자기 남편이 그과인지 좀 손들어보세요. 자기 남편이. 네. 참 재밌네요. 저희 아버지가 했던 말이 제 기억에 나요. 술을 먹고 집에 들어와서 저희 어머님한테 뭘 끓이라 그러냐면 파하고 당근하고 계란을 딱 넣어가지고 라면을 하나 딱 끓여. 그것도 삼양라면. 그래 그거를 딱 먹고 주무셔야 그게 하루가 일과가 끝내시더라고요. 너무 맛있대요. 그렇게 드시면. 내가 그래서 아버지 왜 이렇게 드세요? 그랬더니 야 밖에서 술 먹고 집에 들어올 때까지 담배를 피고 마지막 면을 딱 먹으면 네가 행복해야. 도대체 무슨 저희 어머님이 불만이 그거였어요. 이 인간아 네가 끓여 먹어. 그럼 뭐라 그러냐면 네가 한 게 맛있어. 참 못 말리네. 그거를 몇십 년간 보니까요. 그게 제가 그러죠. 엄마 얼른 아빠 왔어 빨리. 그 루틴이잖아요. 어머님도 모르게 자동으로 끓이고 있어요. 참 습관이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식, 폭식, 야식, 술, 담배는 굉장히 우리 몸에 취약한 상태니까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운동 부족이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스트레스고요. 그 다음에 운동 부족이고 마지막 별표. 거기 불규칙한 생활 습관 있죠. 거기다가 별표를 3개를 좀 쳐주세요. 그래서 3교대 하시는 분이라고 적어놓으시고요. 3교대 하시는 분. 그 다음에 여러분 3교대 하시는 분 중에 여러분 뭐 김밥 전국이나 25시, GS 25시 뭐 이런 그 뭐라 그러냐 편의점 같은 거 있죠. 네. 그런 분들은 진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밤새고 나면 잠이 올 것 같은데 안 온대요. 그러니까 눈만 멀뚱멀뚱 뜨다가 또 오후에 출근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습관이 무섭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교대 하시는 분들은 특히 그래서 마지막에 상담할 때 혹시 하시는 일이 실례가 안 되면 뭘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3교대 하는 분들은 다이어트가 잘 안 됩니다. 이게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가 안 돼요. 그래서 3교대 하시는 분이 힘들다라고 반드시 알려주세요. 근데 또 그런 분들이 또 제품 먹는다고 와요. 희한해. 근데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시고 뭐냐면 직업을 바꾸세요. 직업 안 바꾸면 안 됩니다. 솔직히. 자, 한 장 넘겨보세요. 자, 혈액 속에 존재하는 지질 4종류, 쌓이는 지방 몸을 구성하는 지방입니다. 자, 콜레스테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몸을 구성하는 지방의 하나로 세포막과 호르몬, 담즙산, 설계질의 주성분 재료가 된다. 구조, 지질. 자, 콜레스테롤은 에너지원이 아니고 적어보세요. 에너지원이 아니고 뭐라고요? 구조, 지질입니다. 적어보세요. 콜레스테롤은 에너지원이 아니고 구조, 지질입니다. 자, 그러면 세포막에 염증이 생기면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들까요? 적게 만들까요? 많이 만들겠죠?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올라가는 거예요. 자, 호르몬 그 위에다가 적어놓으세요. 호르몬은 자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호르몬 딱 정해져 있어요. 부신, 피질 호르몬하고요.
맞아요. 세포막과 호르몬. 네. 자, 부신 피질 호르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 호르몬이 있습니다. 부신 피질 호르몬이 있고요. 성. 여러분, 결국은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지질이 뭘까요? 콜레스테롤입니다. 콜레스테롤. 자, 콜레스테롤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중에 뭘로 분류하는 거예요? 지방. 네. 지방을 다른 말로 지질, 네, 이렇게 분류하죠. 자, 그런데 이 콜레스테롤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가 정답입니다. 근데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콜레스테롤은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라고 나옵니다. 네. 다이어트 상담사는 초급은 뭐죠? 이렇게 와서 듣는 걸로 수료가 됩니다만, 뭔 말인지 아셨죠? 이거 그때 구매 안 하셨죠? 이거는 이거는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네. 초급은 그냥 수료하면 중급은 시험 봅니다. 전부 다 아셨죠? 12월 내년 12월 말에 시험 봅니다. 자, 따라서 봅시다. 콜레스테롤은 지방 또는 지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옆 사람한테 그걸 한번 해보세요. 시작. 또는 지질이라고 불립니다.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이 말을 바꿔보면 콜레스테롤은 어떤 다른 일을 한다는 거죠. 우리 몸에서 뭘 하냐면 우리 몸의 구조를 만드는 지질 역할이에요. 이 역할하고 역할이 진짜 달라요. 어떤 게 맞는지 아세요? 이게 맞아요. 역할은 틀려요. 역할이에요. 제가 맨날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 있는 국어 선생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조용히 귓속말을, 소장님 여기가 할머니가 맞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보면 여기 가면 할머니들이 기차 타려고 다 모여 있었잖아요. 이게 역할이라고. 이해되셨어요? 네. 여기 가면 할머니가 맞는, 난 뭔 말이고 했더니 역할, 내가 맨날 역할로 적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안 적으셨어요? 역할? 이렇게 많이 적으셨죠? 여기 맞는 말이에요. 그 시간이 아니죠. 자, 그래서 구조 지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의 구조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 우리 몸은 전부 다 세포 단위로 되어 있죠. 그래서 세포를 감싸고 있는 막을 무슨 막이라고 그래요? 세포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 첫 번째 보니까 콜레스테롤, 몸을 구성하는 지방의 하나로 세포막과 호르몬과 담즙산, 설계즙의 주성 재료가 된다라고 적어져 있죠. 그러면 여러분 결론은 무슨 말이에요? 콜레스테롤은 에너지원도 아니고, 에너지원이 아니고 뭐다? 구조를 만드는 지질이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내 몸에서 뭐를 만든 거예요? 일단 세포막을 만든 거죠. 그러면 자, 잘 들으세요.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이렇게 증가했다를 제가 이렇게 표시할게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우리 몸에서 증가했다. 이 상태는 병원에서 재면 무슨 혈증이에요? 고지혈증이죠. 그 다음에 이상 지질
혈증이에요. 왜냐하면 혈액 안에 지질이 이상하게 올라간 거야. 또는 떨어질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간다는 소리는 뭘 복원하기 위해서 올라간 것 같아요? 세포막을 복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올라갔을 때 우리 몸에 세포막에 뭐가 많다는 소리예요? 염증이 많다는 거죠. 세포막에 염증이 생기면, 간 세포에 염증이 생기면 뭐예요? 간염이죠. 위장 세포에 염증이 생기면 위염이죠. 대장 세포에 염증이 생기면 대장염. 췌장 세포에 염증이 생기면 췌장염.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내가 콜레스테롤 올라갔다는 소리는 내 몸에 염증이 많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신가요? 근데 그 염증이 위장세포에 있냐, 대장세포에 있냐, 뇌세포에 있냐, 눈세포에 있냐, 췌장세포에 있냐, 근육세포에 있냐에 따라서 염이 다르죠. 근육에 있으면 근육염, 그 다음에 뭐죠? 눈세포에 있으면 안염, 뇌세포에 있으면 뇌염, 위장세포에 있으면 위염. 이해되셨죠? 대장세포에 있으면 대장염. 그래서 결국은 내 몸의 염증 수치가 증가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어때요? 증가한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고지혈증 약을 병원에서 드셔요. 고지혈증 약을 드셔. 그러면 뭘 알려드려야 되냐면, 물론 너무 과도하게 높아지면 동맥경화 걸리기 때문에 고지혈증 약을 처방받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이 고지혈증 약을 드시면 코큐텐 생산이 안 돼요. 뭐가 안 된다고요? 코큐텐 생산이. 그러면 콜레스테롤하고 코큐텐하고 한 집안이다, 그 뜻이죠. 자, 콜레스테롤은 어디서 생산하냐면 간에서 생산을 합니다. 어디서 생산한다고요? 간에서 생산해. 그런데 이 간에서 생산한 것이 엄마가 같아. 콜레스테롤하고 코큐텐하고, 콜레스테롤하고 코큐텐하고 생산하는 곳이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신가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무슨 약을 처방한다고요? 고지혈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약을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요. 그러면 이 약을 먹으면 뭐가 생산이 안 될까요? 코큐텐이 생산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들리신가요? 제 말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갑자기 높아졌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무슨 진단을 받았다고요?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뭘 처방받았다고요? 고지혈증 약을 처방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약을 먹었더니, 약을 먹었더니 무엇이 생산이 안 돼요? 코큐텐 생산이 안 돼요. 왜? 콜레스테롤이 생산 못하게 막아버리니까. 뭐가 생산이 안 돼요? 코큐텐 생산. 그러니까 내가 약을 먹는 사람은 뭘 먹어줘야 돼요? 코큐텐을 먹어줘야 돼요. 이 코큐텐이 PM 제품 안에 어디에 들어있어요? 네, 제너레이션 50 플러스. 그 다음에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중국발 시험에요. 네, 코큐텐이 어디에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요. 그냥 나온다는 거 다 나와요. 네, 백민사에 나와요. 시험에. 자, 그러면 시험에 나온다는 것만 또 외우시더라고. 자, 그러면 여기 정리하시다 보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면 뭐에 걸릴 확률이 높다? 동맥경화. 그래서 병원에서 뭔 약을 처방받아요? 고지혈증 약을 처방을 받아. 그럼 먹었더니 뭐가 생산이 안 돼? 코큐텐이 생산이 안 돼. 그럼 내가 고지혈증 약을 먹는 동안에 뭘 많이 먹어야 돼요? 코큐텐을 많이 먹어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나는 약에 대한 부작용으로 나를 먹기 싫다고 하신 분 있죠. 처방은 받아오는데 안 먹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뭘 늘리면 될까요? 오메가3하고 코큐텐 양을 늘리면 어때요?
오메가3하고 코큐텐 양을 늘리면 오메가3의 작용 중에 하나가 뭐야? LDL 콜레스테롤 낮추어주고 HDL 좋은 콜레스테롤 양, 혈관 청소부 양을 높여주죠. 그래서 중성지방 수치를 개선하기 때문에 오메가3하고 코엔자임 q10을 같이 드시게 되면 고지혈증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결론입니다. 네, 제 말이 소련말로 들리거나 외래어로 들리지 않으시죠? 네. 자, 그럼 여기 결론은 뭐예요? 약을 먹으면 뭘 먹어라? 콩큐텐을 먹어라. 근데 나 약 먹기 싫어하면 뭘 먹어라? 오메가3하고 콩큐텐을 같이 먹어라. 그런데 간 기능을 좋게 해야 되니까 D드링크 있죠? D드링크를 같이 먹어주는 게 훨씬 도움을 주실 수가 있고요. 뭔 드링크? D드링크. 제가 이렇게 했더니 소장님 문자가 왔어요. D드링크를 아무리 찾아도 없대. 네, 미국하고 독일에 있어요. 자기네 파트너들 중에 좀 이야기하셔가지고 조금씩 더 도움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더 정리해 볼게요. 자, 고객이 나 피가 좀 탁해져가지고 고지혈증약을 먹고 있어 그러죠. 그럼 여러분의 상담 기법 뭘로 가야 돼요? 여러분의 상담 기법. 이거 그대로 설명하면 돼요.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 콜레스테롤하고 코큐텐이 생산하는 곳이 간에서 생산하는 곳이 같다. 그래서 고지혈증 약을 먹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콜레스테롤 약을 줄이기 때문에 코큐텐도 줄이게 돼. 그래서 네가 뭘 먹어야 돼? 코큐텐을 먹어야 돼.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간에서 이 생산량을 줄이면 콜레스테롤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뭣도 줄어든다고요? 코큐텐도 줄어든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곳에서 동시에 생산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콜레스테롤이 줄어들면 코큐텐도 줄어드니까 네가 정 먹어라. 그럼 약을 먹을 때 절대 여러분 끊지 마라 그러세요. 아셨죠? 평생 우리 고객이잖아요. 이해를 못하셨네. 약을 드시라고 해야 돼요. 우리 고객이잖아요. 평생 코큐텐 오메가3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네. 네, 절대 끊지 마라. 너 평생 먹고 대신 우리 거 같이 먹어라. 평생 우리 고객이 되잖아요. 여러분 내 거 앞에서 콜레스테롤 환자들만 상담을 잘해봐요. 평생 고객이 엄청 늘어나죠. 네, 끊지 말고 드세요 라고 하고 듀오하고 지오십이 평생 나가는 고객을 저 말을 이해하신 분에게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끊지 말아야 돼요. 끊지 말고 대신에도 저거는 꼭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코큐텐의 역할 기억나세요?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고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잖아요. 줄어든 만큼 안 먹으면 어때요? 에너지 공장이 다 문 닫죠. 네, 그러니까 다 죽는 거예요. 먹고 죽을래? 안 먹고 죽을래? 먹고 죽는 게 낫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고객을 설득하는 요령을 정확하게 아시게 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호르몬은